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함께 읽고 토크토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병태는 과연 계속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논술 주제를 갖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 문제 제기, 그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거나 그 쟁점을 드러내 주거나 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문제 얘기를 적절하게 잘 했나 평가하고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항해야 된다라는 찬성과 아니다 이제 저항을 멈춰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라는 반대쪽의 입장을 정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풀어 설명하고 그 근거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비유, 예시, 비교 등을 통해서 더 쉽게 설명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론. 반론은 내가 찬성이라면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건지, 내가 반대라면 찬성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건지, 상대방의 주장 근거를 예상한 다음에 그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근거가 맞다 손치더라도 그 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 상대방의 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거나 그 반론을 이뤄볼 수 있다 했습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자기가 증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뽑아서 종합 정리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내 주장대로 했을 경우에 보여지는 비전 또는 내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내 주장과 관련되어서 멋진 말 등으로 여러분들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논술에 가는 기본적인 폼이어서 이런 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맞췄었는지 보고 논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표, 문단구별 이런 걸 적절하게 제대로 잘 해야겠지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준이 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안이 서로 순으로 네? 민준이 제가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시안이 서로 순으로 민준이 글에 대해서 평가해 주면 된다. 네, 죄송합니다. 자, 민준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근데 음, 저 반론을 못 썼어요. 발표해. 네, 한명태는 음석대에게 계속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에서 한명태는 서울 명문 초등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공무원이 한명태의 아버지가 한직으로 밀려나 시골에 오게 되어 한명태는 어느 한 시골 초등학교로 왔다. 한명태는 학교 시설부터 선생님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지만 교실에 들어가 첫 수업을 듣게 된다. 그때 그 반의 회장인 엄숙대가 한명태를 불렀지만 한명태는 저항하면서 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서 한병태의 엄석대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한병태는 엄석대의 행동을 선생님에게 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석대가 한병태를 괴롭히게 됐다. 한병태는 따돌려지고 반항하러 학교에 소문나는 등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한병태가 엄석대에게 계속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엄석대와 다른 아이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한병태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시골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고 학교에서는 만화방에 간 거를 조금이라도 들키면서 반항하러 보이는 등 이런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다. 둘째,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엄석대를 지지한다. 한병태는 선생님에게 엄석대의 만행을 일렀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음에도 선생님께 말하지 않고 선생님도 엄석대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셋째, 저항하지 않으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엄석대는 한병태가 항복한 후 일을 시킬 때도 한병태는 일에서 제외시켜주는 등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었으므로 한병태는 저항을 그만해야 한다. 한병태는 엄석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엄석대의 만행을 선생님께
하라는 등 여러 저항을 했다. 하지만 저항은 통하지 않았고 한명태는 따돌림을 당하고 반항하로 보이는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결국 눈물로 항복하고 엄석대는 한병태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해주고 싸우면서도 승리하게 도와준 등 엄석대는 한병태의 학교 생활을 한층 더 나아지게 하였으므로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을 그만해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안이. 그 주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없는 게 살짝 아쉽고, 세 개의 근거가 다 뭔가 타당한 근거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건는 좋았는데 마지막 문단의 그 문장이 하나가 엄청 길었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뭐라고? 약간 마지막 문장이 좀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길었다고? 조금 더, 네, 그걸 조금 더 짧게 하고 끝? 자, 민준이 수고 많았습니다. 민준이 글에 대해서 수행 평가는 좀 이따가 다른 친구들 다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서로 거 보겠습니다. 한명태는 서울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 온 전학생이다. 새로운 반에서 서울과는 달리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아이들을 괴롭히던 반장 엄숙대는 처음에는 선생님께 말도 하고 반항하였지만 점차 그의 독점에 만족해한다.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계속 저항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병태는 서울에 와서 자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거 쉬운 말을 아니라는 자신이 본 반장이 엄석대 같은 반장이었기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엄석대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유를 알고 있는 한병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알려주어야 했다. 엄석대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엄석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독재 정권이다. 엄석대는 자신이 아이들의 물건을 가져가고 괴롭히는 것을 합법화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 아이들이 스스로 엄석대를 변호하게 만들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시험지를 바꾸어서 자신의 성적을 높이는 불공정한 시험을 봤다. 엄석대 자신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엄석대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난 후 그 뒤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어른이 된 한명태는 엄석대가 어른이 돼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엄석대는 끌려갔다. 만약 선생님의 손이 아닌 한병태와 아이들의 손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가 달랐을까? 정리하자면 한명태가 엄석대에게 반항해야 했던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알려주어야 했고 엄석대의 잘못된 방식이 아이들과 자기 자신 또한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석대 같은 독재 정권과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를 외쳐. 민준이 평가. 어, 그, 어, 그 마지막에 뭔가 주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안이 평가. 어, 되게 약간, 어, 그냥, 요즘의 생활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조금 잘한 것 같아요. 끝. 자, 다음은 시안이 글 보고 서로 민준이 순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란 책에서는 한병태란 친구가 정의를 위해 엄석대를 정하고 실패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계속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힘이 센 어떤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랑 못 놀게 하려고 계속 따돌린 적이 있지만 계속 저항을 했지만 제가 놀고 싶어 하던 친구가 전학을 갔습니다. 힘이 센 친구는 무력으로 친구들 다 잡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절대 반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대 맞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형식상을 한 대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왕처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반항하면 반 모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계속 저항하면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니 강한 친구에게는 저항하면 안 됩니다. 바로 뭔가 자신의 경험을 이번 책에 관련돼서 쓴 거는 잘 같고, 뭔가 근거가 다 비슷한 걸로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걸 조금 더 추가해주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자신의 경험을 는 거는 잘한 것 같아. 끝. 네, 자, 지금 보면 세 사람이 다 뭐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다들 전문가의 의견이 없어요. 뭐 전문가 의견까지는 뭐 기대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까지 있으면 좋으나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구했던 부분들 중에 반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반론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또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셋 다 있어. 본론 셋 다 있어. 본론이 보통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그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반론. 결론? 그 반론.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찬성 측은 찬성 측의 의견, 반대 측은 반대 측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론은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한 다음에, 즉 여기서 지금 찬성이 누구지? 저항해야 된다고 누구지? 서로였나? 네. 서로 저항해야 된다고 시안이는 저항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 네, 민준이랑 제가 저항하지 말아야 된다 저항하지 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준이나 시안이는 서로의 의견, 저항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즉 찬성 쪽에서는 하고 서로가 제시했던 근거들 중에 하나를 예상하라고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해놓고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같은 경우는 찬성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해놓고 민준이나 시안이가 주장했던 근거들을 하나 예상해서 뭐뭐라고 주장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입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병태가 계속 저항해야 하나? 요걸 갖고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주제 갖고 선생님 해볼 거야. 그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한병태가 계속 저항을 해야 되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따 뭐 할 거야? 반론을 직접 쓸 거야. 이해했어? 네. 네, 지금 뭘 갖고 할 거냐면 엄석대는 뭐하는가? 뛰어난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자예요.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술 문제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찬성 측이었어, 찬성 측. 어? 그럼 엄석대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걸 증명했겠지. 어? 네, 나서 반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반대 측에서는 즉 찬성 측의 뭐?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이겠지. 그러면 엄석대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할 거냐라는 얘기. 반대 측에서는 엄석대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 독재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뭐 예상해? 상대방의 의견? 근거? 근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엄석대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이게 근거라고. 상대방이 되니? 네, 때 반박하는 방법, 반론하는 방법. 첫 번째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냈는데 독재자가 뭐다? 지도자다. 아니다. 아, 너네들 말은 뭐 했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 반대측 너네 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 즉, 상대방 말이 뭐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봐도 독재자가 맞아. 근데 독재자가 맞는데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두 번째 방법은 독재자이기는 하나. 어? 그걸 뭐 할 수 있는? 컨트롤? 지도할 수 있는? 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래서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없다. 라는 식으로. 즉, 뭐,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방 근거를 뭐 하는 거야? 무력화시키는.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이 가능하면 1번으로 하면 되고, 1번이 불가능하면 몇 번으로 하면 되고, 2번. 2번으로 하면 되고, 또 1번, 2번 두 개를 다 쓰면 더 확실하게 반론하는 거고. 이해가? 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울을 가자는 거야. 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뭐, 민준이가 KTX를 타고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응? 왜냐하면 KTX를 타고 가야 뭐 하기 때문에? 빠르기 빠르기 때문에.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KTX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반대쪽에 난 KTX 타고 가지 말자는 싫- 쪽, 반대쪽이라면. 그러면 거기서는 민준이가 뭐라고 주장한다? 틀렸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KTX를 타고 가자고 주장한다. 한다. 한다. 내가 반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다. 없다. 없다는 걸 증명해야지. 어? 그럼 이런 거지. 민준이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KTX를 타고 가자고 한다. 그런데 요즘 철도 파업한다. 그래서 KTX를 KTX 타러 가도 기차가 별로 없다. 빠르지 않다. 지연된다. 그러니 빨리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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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KTX 타고 가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거. 이게 반론이라고. 이해가? 네. 네. 지금 철도 파업 안 해. 진짜 KTX 타고 가면 그냥 뭐해? 빨리 가. 빨리 갈 수. 근데 거짓말로 파업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돼안 돼? 안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그래. 민준이는 KTX를 타면 빨리 가니까 KTX 타고 가자고 주장한다. 맞다. KTX 타고 가면 빨리 간다. 근데 우리한테는 헬리콥터가 있다. 헬리콥터 타고 가도 뭐해? 안 돼. 빨리 느려요? 갈 수? 네, 빨리 올까요? 야, 헬리콥터 타면 빨리 못 가? 못 가죠. 아닌가 빨리 가나? 헬리콥터 타고 가도 뭐 할 수 있다? 빨리 갈 수 빨리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뭐 기차 안 타도 된다. KTX 타고 갈 필요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걸로. 즉, 이 경우는 뭐야? 다른 뭐가 있음을 다른 대안이 대안.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야. 왜 시아나 돌린 거야? 아니면 민준이 아름다운 외모에 눈이 부셔갖고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아,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민준아, 네. 세수 좀 하고 다니지 마. 수업 올 때 세수하고 오지 마. 시아니가 눈부시다잖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론하는 방법은 커다랗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인데 다르게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럼 보자고. 여기 엄석대는 독재자이기 때문인데 독재자가 아니라고 증명하거나 독재자이긴 하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고 한다고. 엄석대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엄석대는 엄연히 친구들의 투표로 뽑힌 지도자, 친구들의 투표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뽑힌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학급을 운영할 때도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반 아이들의 뜻을 따라 운영, 어, 운영합니다. 그것은 독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재자가 뭐하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반론이라고. 물론 이 내용이 뭐야 돼? 사실이야 돼. 이걸 거짓말로 쓰면 안 되지. 이해가? 네. 네. 내가 뛰어난 독재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엄석대가 독재자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엄석대가 독재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없어.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어떻다고? 그 경우에는 반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갈 수밖에 말할 없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이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을 해야 되지. 됐니? 네. 네. 자, 그럼 내가 반대측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찬성측이었어. 아니, 내가 반대측이었어. 그러면 엄석대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독재자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네가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반대 측이기 때문에 반대 측의 상대방은 찬성 측이잖아. 그래서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왜 엄석대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했어? 판을 잘 잡아주니. 반의 질서를 잘 잘 잡아주니까. 유지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근거를 예상한 거지. 그럼 이걸 네. 첫 번째 방법은 반의 질서를 뭐 했다? 잘 지키지 못해. 유지한 게 아니다. 잘 아니요. 유지했다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 어때? 반 질서를 잘 유지해서 잘 유지 못했어? 못했어요. 아, 했나? 잘 유지 못했어? 아, 잘했어요. 아니요. 잘했잖아. 그럼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반의 질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반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뭐한 일이 아니다? 특별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특별한 아니다. 일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게 뛰어난 지도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몇 번을 하라? 2번. 1번을 하는 거야. 잘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엄석대가 힘으로 반의 질서를 잘 유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석대 방식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도 반의 질서와 평화는 얼마든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을 어기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이지만 무질서하지 않고 법을 바탕으로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지킨 것을 통해서 이지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발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게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방식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엄석대가 뛰어난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반론할 수 있. 반론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게 반론이 가능한지를 잘 예상해서 가능한 걸 반론하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 음, 그러면 근거를 교체합니다. 근거, 즉, 내가 상대방의 근거를 반박한단 말이야. 내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상대방이 너무 세. 그러면 걔랑 싸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걔 말고 걔보다 좀 뭐하네? 약한 약하네. 한 상대방을 데려다가 싸우라고. 이해가? 네, 너무 강한 애를 데려다 싸워서 내가 얻어터지면 그럼 반박한 게 아니잖아. 그럼 너무 강해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는 뭐하고? 제끼고. 내가 싸워서 뭐 할 만한 놈? 이길 만한, 만한 놈을 데려다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런다고 너무 약한 애를 데려다가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살짝, 남들이 비웃지. 여러분들이 뭐 민준이가 옆집에 3살짜리 꼬마애 데려다가 야 내가 얘 이겼어라고 하면 서로가 민준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했어? 아니요. 야 3살짜리 애를 왜 건드려? 양심이 좀 있어라 하고 오히려 욕먹지. 네가 얼마나 허접한 애였으면 3살짜리 애하고 싸우냐? 라고 오히려 욕먹는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건. 내가 일단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길 수 있는 놈 중에서는 제일 뭐한 놈이어야 돼? 센 놈이어야 돼. 그걸 아,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상대방 근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예상을 하는데 상대방 근거 예상을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으면서 센 그 놈을 붙잡아다가 여러분들이 너 말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반박하고 너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으라고 증명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질문. 없어요. 민준이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서로는 계속 저항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서로는 이따 여기서 셋째 다음에 여기서 결과가 달랐을까? 근데 여기서 저항하지 말자는 쪽에서는 하고 아까 민준이나 시안이가 얘기했던 그 근거 하나를 네가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예상해서 반론을 쓰면 된다고 여기다가. 네, 반면에 민준이하고 시안이는 여기서 맨 밑에. 여기서 저항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로 시작해서 아까 서로가 제시했던 근거는 아니고 네가 예상하던 그런 근거를 써 예상해서 그 다음에 네가 반론을 쓰면 된다고 여기다. 네, 민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네, 썼고 저항을 그만한다고 이제 저항이 한다는 쪽에서는 역시 근거 예상한다 반론 쓰면 된다고. 됐니? 네, 지금 시간이 52분인데 몇 분 줘? 반론 쓰는 시간. 7분? 어, 5분, 7분. 어? 7분이요. 10분, 10분. 자, 일단 7분 주고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발로만 지금 쓰는 거야, 발로만. 발로만 우선 지금 써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 질문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7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녹화되고 있어요? 네. 그럼 궁금해서. 세 줄 써도 되죠, 세 줄. 이거 반론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이 자판이 이게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이 아이패드라 가지고. 공책에다 쓰고 나중에 글로 발표해. 아, 그럼. 더 편한 대로 해. 아, 저장 안 하고 나와서 날라갔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어떻게 시간 더 필요해 아니면 발표해? 시간 더 필요됐어? 민지 다 됐어? 저는 다 확인했어요. 음. 서로 시안이는 저는 다 했어요. 음, 시안이는 자 그러면 아까 그 공식 어디에 썼으면 채팅창에 붙여주고 저 채팅에 보냈어요, 방금. 시안이 보냈고 서로 민준이 글로 썼어요. 서로는 글로 썼고 민준이는 저 채팅하러 보낼게요. 음. 졸려. 자 아까 2등이 누구였지? 저요. 민준이. 그럼 민준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준이 거 보고 3등 거 보고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항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자유를 위해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항을 하며 계속 따돌림만 당하고 선생님도 엄석대를 지지하고 또 한병태가 저항을 해도 엄석대의 힘이 막강하기도 하고 항복을 하면 한병태가 만족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서로 어때? 민준이가 반론을 잘 썼어? 아니면 잘 못 썼어? 서로야. 잘 쓴 것 같아요. 시안이.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서로하고 시안이가 민준이를 포함해서 반론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저항이 안 되는 자유를 규정한다 하는데, 저항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자유를 위해, 이거잖아. 상대방 저항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그럼 아까 서로가 이제 자유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자유를 알려줄 수 있다. 어떤 자유를 위해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 하라고? 문장을 끊어. 자르라고, 그죠? 길게 하지 마. 네, 그러면 첫 번째, 반론하는 방법은 뭐야? 그거가 잘못된 의견이다. 그러니까 근거이다. 이게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고. 자유를 위해, 어? 자유를 위해, 자유를 뭐 할 수 없다. 잘 보장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즉, 뭐 해도, 저항해도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저항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걸 증명해야 자유를 위한다는데 그건 자유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증명이 될 거 아니야. 민준아. 첫 네. 번째 방법은, 저항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 자유를 찾을 방법이 있다. 자유를 찾을 방법이 있다. 그러니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저항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이거 반론의 방식 1번이나 2번이라고. 근데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계속 따돌림만 당하고 선생님도 엄석대를 지지하고 어? 만족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거 가만히 보면 다 뭐야? 편하게 학교 똑같은 생활할 내용이. 수 있고 어? 선생님과 반하게 엄석대를 지지하고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네가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리피트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반론이 아니라고. 아, 너가 여기서 지금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야. 슛 한 번 했어. 슛 두 번 했어. 슛 세 번 했어. 공격수로서 너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 반론은 골키퍼라 골키퍼. 네가 골키퍼로서 상대방이 자유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슛 한 거야. 그럼 너는 이걸 뭐 해야 돼? 막아. 막아야 돼요. 막아. 야, 자유 얻을 수 없어. 자유를 찾을 방법 다른 방법 있어. 라고 네가 골키퍼야 골키퍼. 근데 너는 지금 골키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공격을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편이 아까 이렇게 공격했지? 이렇게 공격했지? 이렇게 공격했지? 그러니까 우리 편 공격수가 골 넣은 거 봐.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골키퍼야 지금 그러고 있는 음, 거. 우리 편 공격수가 손흥민이 가서 골 엄청 많이 넣으면 우리 편 골키퍼의 실력이 입증이 돼? 아니요. 손흥민이 골 넣는 건 손흥민이 잘한 거지. 골키퍼는 상대방 골을 잘 막아야 골키퍼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민준이는 반론한 게 아니라고. 민준이가 반론도 안 했는데 시안이하고 서로는 민준이 보고 훌륭한 골키퍼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이걸 어쩌면 좋아, 서로야, 시아나. 자, 다음 시안이 것도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뭘 네? 엉뚱한 거였어. 자, 시안이 글이, 시안이.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을 예산한 건데 그것도 되죠. 발표하라고. 찬성 측에서 그것이 정의이다라고 하는데 정의는 언젠간 무력에게 지게 되어 있고 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친구가 잘난 것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계속 반항해야 합니다. 자, 반항하면 안 됩니다. 자, 민준이 평가.
어, 뭔가 약간, 어, 그 주장이랑 마지막에 반항해야 한다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 정의라는 게 사실은 정의가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 해서 정의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응? 근데 그러니까 정의가 이겨서 정의가 좋은 게 아니죠. 정의가 이기려고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지게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서 좀 그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산업치 그 정의라고 하시는데, 즉 저항하는 게 정의다. 이게 지금 반론이야. 아니, 상대방이 근거야. 그럼 반론하시면 뭐라고 첫 번째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저항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지. 저항이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말은 틀렸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지. 두 번째는 다른 방안이 있다. 정의는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민준이가 아니라 시안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저항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 쓰고 있어? 아니요. 정의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쓰고 있어? 아니요.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시안이 역시 반론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 정의는 언젠가 무료한테 지게 돼 있고 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난 것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압도할 때 이런 비읍입니다. 비읍. 때문에 계속 그래요? 저 안 돼. 맞춤법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왜, 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지금. 진다. 잘난 거기 때문이다. 어? 왕처럼 모시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역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로 썼습니다. 발표. 저항을 멈추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저항을 멈추면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반론합니다.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방법으로도 편하게 학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저항을 해서 염소떼를 물리치고 민주적인 반을 만든다면 한병태뿐만 아닌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멈추면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는 근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시안이 평가. 서로 그래도. 이거 2번에 있는 다른 방안으로도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서 훨씬 될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민준이. 제 생각에도 잘 쓴 것 같아. 서로가 지금, 제대로 지금 반론을 이해하고 있네. 서로는 지금 몇 번으로 한 거야? 2번. 2번으로 한 거야. 저항하지 말자는 쪽에서는 그래야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는 맞다. 저항 멈추면 학교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아도, 저항해도, 학교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하다? 있다. 많다. 학교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저항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차근차근 증명을 잘했어. 서로가 2번으로 지금 증명한 거야. 근데 쌤은 그럼 2번으로 하지 않고 몇 번으로? 1번으로. 1번으로 1번. 해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거야? 몇 번으로? 1번으로. 1번으로 지금 반론한 거잖아. 네.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뭘 갖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 편하지? 안타. 거를 증명해보는 방법으로 학교 생활 편하다고 아니야 안 편해 왜 안 편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써주는 방식 요것도 뭐 하는 방법이다 그 반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서로가 말한 대로 민주적 그 저항을 통해서 뭐야 민주화된 세상을 이루고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려면 오히려 저항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항을 계속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지. 응? 지금 뭐야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뭐 지금 탄핵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그러니 무슨 뭐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해? 안정되게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뭐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탄핵을 찬성한 쪽에서는 아니, 뭐, 그래야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안정된다고 주장한다. 평화롭다고 주장한다. 아니다. 오히려 탄핵을 해야 그게 헌법에 있는 그거에 맞춰서 그거야말로 오히려 질서가 갖춰지는 거고 그거야말로 오히려 뭐하다? 순조롭고 평화로운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박. 또 탄핵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래야 빨리 내쫓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수도 부족하고 그거 하는데 6개월 막 이상이 걸릴 거고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니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린다. 차라리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몇 개월 만에 물러나게 하는 게 더 빨리 뭐 하는 거다? 그 문제를 해결. 해결하는 거. 해결. 그 역시 뭐 하는 거야? 상대방 말에 대해서 존중? 반박하는 거다. 반박. 반박. 이렇게 반론은 상대방 얘기를 가져다 온 다음에 그것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 그것에 대한 존재 여부를 따지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것들을 반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반론을 쓰고 최종 결론을 쓰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가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반론 반론. 연습 반론 중입니다. 연습이 잘 안 돼갖고 쌤이 지금 반론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안이 민준이 거부터 했나까? 민준이 거로 돌아가서 저항한다는 쪽에서는 자유를 위해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응? 하지만 자유를 얻는 것은 결국 저항이 성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석대는 너무나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입니다. 엄석대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유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비유한다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설명한다. 예시를 들어요. 이것은 마치 뭐 깊은 바닷속에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 바닷속으로 잠수할 방법이 없다면 귀한 보물을 찾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유 역시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거야? 요 자유를 반론을 한다는 쪽에 대해서 반론한 거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네. 이 아까 그리고 시안이 같은 경우도 정의다. 어? 찬성 측에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저항하는 게 정의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잖아. 예. 저항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가 이걸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렇구나. 그거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근거를 교체하라고. 아, 네. 너가 뭐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가능한 걸로. 어? 한석 측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거 말고 다른 또 근거로 뭘 내세우는지 찬성 측에서는 그래야 한병태가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너가 반박 가능한 걸로 이거를 때로는 바꾼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된다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기회가 있으면 더 쓸 텐데 어쨌든 그 요소들 중에 하나 반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근거부터 내세우고 그 근거에 대해서 증명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어린이를 위한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야. 어, 어린이를 위한 결의 수학 이야기인데 무슨 책? 비교해서 수학책. 수학책이야. 근데 수학책인데 일반 수학책이 아니라 뭐? 어린이를 위한 수학. 어래. 우리 결의, 즉 전통 수학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과연 수학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때는 어떤 수학을 배웠을까? 현대의 우리 수학과 현대에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대부분 사실은 뭐야? 서양의 수학이야. 음, 서양의 수학이란 말이야. 근대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 우리 전통 수학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래서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 시간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네. 그래. 안녕히 계세요.